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나왔는데 뭐 영업이익이 그래도 1,573억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수익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받은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뭐 지금 흑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으로만 해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보면은 이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소형 배터리 쪽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됩니다만은 대형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죠. 그쪽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기차만을 갖고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안 좋다. 오죽했으면 테슬라가 인력을 감축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만큼 이 배터리 업계는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과연 시장이 과거에도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산업에 미 이제 화랑을 치 지금의 OCI죠. 옛날에 동양제철화학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중국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경쟁 과열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 업체에 밀려버린 거죠.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진행되다가 지금 CATL이나 비아디 뭐 이런 쪽으로 좀 밀려버려 가지고 우리나라 업체가 지금 3위, 4위, 7위 뭐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인들도 사실 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인들이 인구가 워낙에 많고 또 머리들이 좀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좋지만 중국도 좋습니다. 그래서 베끼는 거 도사고요. 그다음에 많은 인력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더욱 경쟁이 치열하면서 CATL이란 비아디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뭐 하다못해 샤오미까지 전기차 진출하면서 막 이게 배터리 뭐 전기차 이쪽에 포화 상태에서 이제 막 치고받고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저 기술력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 군사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거든요. 그런 현상하고 이제 비슷해진 거죠. 그러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멍하니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깝깝스럽습니다. 그래 이제 요즘에 이제 일시 정체 상태인 캐즘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지금 이제 그 쇠락 경쟁 레드 오션이죠. 이렇게 이제 가버리냐 이제 이런 그 기로에 있는데 어 이렇게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뭐 전기차 공이 마찬가지죠. 그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금 제일 많이 구입하는 게 뭡니까? 그 트렌드가 뭐죠? SUV 아닙니까? SUV. 그죠? SUV 차량을 지금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죠. 그죠? SUV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세단 그쪽은 좀 구입들을 안 하다 보니까 세단은 좀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에 뭐 국민차였던 소나타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 퇴출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K5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이브리드 카의 강세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카는 왜 하이브리드 카가 도대체 강세냐? 가격도 더 비싼데요. 오히려 조금 더 내연기관차보다.
그것은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 과도기에 있는 차가 바로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을 얼리 어답터들은 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를, 내연기관차를 사는 사람도 당연히 많죠. 근데 하이브리드 카가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많이 찾는 이유가, 전기차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덜 갖춰져 있고 충전 거리도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더 비싸고요. 뭐 실내 내부 공간은 좀 더 좋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더 비싸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그죠?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죠? 전기차는 비싸요. 비싸다.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로 간다 얘기죠. 내연기관차를 안 사고 하이브리드로 가는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어차피 좀 전기차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뭐 리스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3년, 4년, 5년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구입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보통 이제 5년에서 7년, 뭐 많게는 뭐 10년 정도 내다보고 이렇게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나중에 그것을 중고로 팔라고 하니까 그건 누가 뭐 똥값이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런 이제 계산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는 있는데 여러 인프라, 가격 이런 것들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면에는 또 고금리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기지개를 펼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갖춰지면 기지개를 더 낄 것이고, 주행거리까지 뭐 1000km 내연기관차가 준하는, 지금 뭐 중국에서 그런 뭐 1000km까지 간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러면은 더 늘 것이고, 가격이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별반 차이 없다.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비싼 편이거든, 미시하게. 뭐 그런 가격이다. 그러면 전기차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내 공간 훨씬 넓죠. 정부 측면에서도 이런 배기가스가 안 나오니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버티다가 못해서 그냥 자빠지는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고금리 상태가 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생각보다 안 팔려네 하면 가동률이 안 되면 이제 자빠지는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비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쪽이 지금 특히나 잘 안 팔려요. 북미 쪽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쪽이 통 안 팔립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헝가리에다가 그 유럽 쪽에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그쪽에 공장이 있는데, 그쪽에 가동률이 이제 떨어지면, 고정비는 일정한데 가동률 떨어지니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유럽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의 차들은 그 경유차가 많습니다. 경유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미국 차는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가솔린 중심으로 간다면, 그래서 뭐 저 큰 대형 에스컬레이드 이런 차도 가솔린입니다. 근데 유럽은 경차, 좀 작은 차, 그 다음에
중소형차죠. 그 다음에 또 경유차 이쪽으로 좀 강세예요. 특히 독일 3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내연기관차 벤츠에서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차를 출시를 했고, 그 인근에 이제 쭉 뭐 저 유럽이 이제 자동차의 본고장 아닙니까 원래는. 뭐 그래서 그쪽 애들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현재 상태를 좀 더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삼성 SDI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입장이라면 둘 다 생존은 당연히 하겠죠. 그러지만은 삼성 SDI가 조금 더 투자 메리트가 약간 더 생기는 겁니다. 또 전고체에서 가장 빠른 어떤 성장성을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교체 매매를 하든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충분히 생존의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좋은 결실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시 인터넷 시장도 과거에 뭐 이 하이브리드 카는 마치 PC통신 시절의 천리안 나우누리와 같은 것입니다. 유니텔 뭐 이런 것들. 그래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PCS라는 휴대폰도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나중에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이제 다 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갔죠. 뭐 넷띠앙이니 뭐 파란이니 뭐 이런 그 웹사이트들이 이제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네이버 다음 중심으로 갔었죠. 지금은 이제 네이버 중심.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그쪽으로 간다라고 그건 100%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버티는 능력, 그것이 이제 있는 회사가 한켠에 LG 에너지션도 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시 이 시기를 이것은 이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은 금리 인하가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전기차가 다시 조금 조금 더 잘 팔리네, 뭐 미세하게 잘 팔리네. 중국 경쟁이 있습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조금 더 낫네,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완연하게 이제 그 아까 제반 3대 요소가 이제 갖춰지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이제 다시 활성화되면서 거기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회사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종목은 일단은 무조건 뭐 보유 나중에 많이 갑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생존하면은 난리 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주가는 중환자실에 들어 누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금리나 기대 심리가 커지게 되면 다시 고개를 까딱까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올라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60주 이평에서 딱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에요. 42만 5천원. 그러나 궁극적인 강한 저항은 60일 이동평균線올라옵니다만은 점점 각도가 꺾여 있습니다만 좀 내려오겠죠. 시간이 지나고 계속 못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 얘가 또 더 내려옵니다. 그 자리가 뭐 대략 47만 5천원, 48만원 요 자리가 되는데요. 그 자리가 1차적인 어떤 목표가 부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돌파하고 안착을 했다. 그것은 자동차가 분명히 잘 팔리기 시작하는 징조가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는 적자 생존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62만 원이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고점이 62만 9천 원, 62만 원짜리 아닙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뭐냐면 뭐 이런 박스권 상단 그죠? 박스권 상단이죠. 박스권 상단 그 다음에 뭐 요 라인 40
7만원, 8만원 요 라인 47만원, 8만원까지는 일단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약간의 이제 좀 회생, 심폐소생술 같은 회생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진짜로 뭐 팔팔하게 이제 살아나는 것이냐. 여기에 가늠자가 47만 8천원 5천원인데 마디선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0만원 돌파 여부, 돌파하고 안착하면 요것은 62만원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각종 뉴스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아, 팔리네 안 팔리네 요것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밑으로 빠지면 팔아야 될 것이냐, 일단은 최하점에 있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나 기대 심리가 한풀 꺾이긴 했다 하더라도 연말께 뭐 가면은 다시 금리 인하가 재점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가 밝혀질 겁니다.